응애마을 심리인사이드 응심사는 여러분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응애 여러분의 고민,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모두 함께 나누고 싶어요. 기쁜 일도 물론이고요. 사연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에너지를 전달해 드릴게요. 3명의 응원단, 댕강, 댕실, 댕근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마음가짐은 무엇일지 심리학을 토대로 함께 고민해봐요. 그럼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20대 중반 남성입니다. 복지관에 다니면서 1년 전부터 한 활동 지원사 선생님과 그리고 그 선생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형과 3명이서 많이 가까워졌어요. 복지관 프로그램이 끝나면 항상 셋이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요. 같이 식사도 하고 선생님께 선물도 드리고 연락도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느새 저에게는 친구보다도 훨씬 좋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한두 시간씩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선생님을 많이 좋아하게 되니까 너무 잘 지내보려고 욕심을 내기도 하고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감정이 쉽게 휘둘린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또 요즘 드는 생각은 선생님이 저를 많이 챙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함을 느끼는 반면에 선생님은 필요한 얘기만 하시고 대부분의 대화를 제가 주도를 할 때가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또 막상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된다면 잘 들어주시고 반응도 좋기는 해요. 근데 선생님도 저도 성격이 많이 내향적이다 보니까 먼저 다가가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다른 선생님이나 고객분들하고는 이 정도로 가깝진 않은데 제가 선생님에게만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도 돼요. 항상 저를 엄마처럼 챙겨주시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고 또 같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행복한데 제가 이 관계에 있어서 너무 큰 욕심을 부리는 걸까요? 선생님이 담당하시는 형하고도 유일하게 친한데 복지관 내에서는 선생님과 제가 조금 더 특별한 관계가 됐으면 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유일하게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대상이고 또 그런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랑 함께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뭔가 되게 솔직하게 사연을 보내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 응애님은 여기서 말한 선생님이 진짜 소중한 사람인 것 같이 많이 느껴졌어. 진짜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그 정말 순수한 누군가를 좋아할 때의 마음들이 막 직접적으로 막 좋아요 이렇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저 사람이 나한테 말도 좀 더 걸어줬으면 좋겠고 나에 대해서 좀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이런 되게 좀 인간의 어떤 본질적이고 되게 순수한 마음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맞아. 사실 이렇게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때로는 챙겨주시기도 하고 뭔가 따뜻한 마음도 교류를 했다고 하면 이렇게 가까워지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일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도 다 기대를 하잖아. 내가 예를 들면 10만큼 주면 10만큼 그 이상을 받고 싶기도 하고 그 기대라는 게 나 어쩌면 관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응애님도 선생님에 대한 기대가 분명 있으실 것 같아. 근데 아직까지는 그 기대만큼 반응이 안 와서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 사실 되게 솔직하게 써주시긴 했지만 응애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는 사실은 조금 모르겠긴 했거든. 예를 들면 좀 요즘 외로우셨던 건지 아니면 이 선생님한테 어떤 좀 구체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건지 그러게. 그런 거를 조금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 맞아. 처음에 이 사연을 보내주셨을 때는 선생님 혹시 약간 이성적으로 좋아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냥 선생님으로서 존경하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했던 거 보면 아직까지는 응애님이 정말 이 선생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는 우리도 잘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궁금하네요, 응애님. 어떤 마음이실까? 그러게요. 근데 뭐 꼭 어떤 뭐 이성이든 뭐든 정의 내리진 않아도 그냥 개인적으로 그래도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그냥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되게 아름다운 마음 중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맞아. 근데 또 여기 지금 사연을 보내주신 이유를 보면 응애님이 하고 계신 기대와 관계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선생님의 그런 리액션이 좀 달라서 그 간극에서 힘들어 하시는 것 같다는 거는 좀 어렴풋이 느껴지게 되잖아요. 맞아. 사실 이게 관계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 그치. 우리도 항상 어려움을 느끼고 있잖아. 그래서 좀 응애님 사연을 조금 더 보기 위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각각 우리 응원단이 좀 경험했던 기대가 달랐을 때 상처받았던 일이나 아니면 좀 실망스러웠던 일 뭐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나는 이런 얘기하면 항상 딱
나오는 거 짝사랑 아니야?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왜 다들 짝사랑 한 번 안 해본 것처럼 나를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댕근이 말해봐요. 전 짝사랑 잘 안 하긴 해요. 오케이. 사실 뭐 난 짝사랑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 정말? 그 감정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누군가를 이렇게 마음껏 좋아할 수가 있는 게 오히려 짝사랑이잖아. 근데 짝사랑의 기본은 상대방이 나한테 그렇게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시무룩하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건데 이제 그런 경험에서 사실 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응애님이 느끼시는 감정과 비슷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 나는 그걸 약간 즐긴 것 같아. 좀 웃길 순 있지만 그런 뭐랄까 나의 마음과 똑같이 하는 상대를 바라볼 때 나의 슬픔에 또 약간 뭐랄까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는 것 마냥 그렇게 심취할 수 있잖아. 이제 그런 감정들을 나는 때때로 느끼긴 했지. 그럼 댕근이는 그 감정을 폭풍처럼 느낄 때를 좀 즐겼나 보다. 그러게. 지금 되돌아보고 말하다 보니까 느낀 것 같아. 그냥 약간 혼자 이렇게 베갯잎 쪽쪽이 눈물 흘리는 뭐 실제로 눈물 흘리진 않았어. 그런 느낌을 좋아한 것 같아. 평소에 좀 워커홀릭이셔서 그런 걸까요? 뭐 그건 아닐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금사빠의 기질과 짝사랑을 즐겨하는 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금사빠가 어떤 금사빠는 약간 연예인 좋아하듯이 사람을 좋아할 때가 나는 있는 것 같아. 남자를 좋아할 때. 약간 닿을 수 없는 저기에 무언가 현실 남자에게는 별로 관심이 안 생겨. 그러니까 현실 남자라고 왜 나랑 친한 분들 조금이라도 건너 알 수 있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생각보다 많이 안 생기는데 이 금사빠의 대상이 조금 되게 먼 느낌의 사람. 약간 좀 어느 정도 신비감 있어야 되나 보다. 아이고 그러게. 그러니까 신비감 있는 대상에 사랑을 느끼고 근데 그 사랑은 항상 짝사랑이 돼야 되고 약간 그런 세팅을 좋아하는 것 같아. 좀 특이하네 말하다 보니까. 약간 동화 같아. 동화가 아니라 이제 현실을 모르는 사람인 거죠 뭐. 좀 신기하게 듣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관점에서 나의 이제 보내는 사랑과 기대가 다른 경험을 했던 경우도 있고 사실 반대의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 예를 들면 나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 보여주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럴 경우 난 그 관심이 너무 무섭더라고. 막 내가 모르는 내 이름에 막 족보 같은 걸 찾아오셔 막. 왜 저러시는 거지? 댕근이 이름이 남의 좀 족보를 왜 성이 특이하거든요. 특이해서 그런지 그런 것들 있잖아. 당연히 너무 지금 생각해보면 귀여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무섭게 느꼈어. 무서운 걸 그치. 너무 짜증났어. 왜 그런 걸 찾아봐. 막 구글링에 구글에 왜 내 이름 찾아봐. 그걸 막 표현하지 않는데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내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느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반대의 이제 상황이 됐을 때는 조금 나는 뭔가 침해당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얘기하다 보니 나도 조금 특이한 느낌이 드네. 나는 사실 이 간극이 있는 상태가 얼마나 상처고 힘든지 알다 보니까 연애에 있어서는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것 같아. 너무 그래서 좋지. 짝사랑을 안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짝사랑 경험이 많이 없다고 하는 이유가 저 사람이 나한테 생판 관심이 없어 보이면 관심 나도 껐어. 근데 그거는 좀 솔직하게 말해볼게요. 그나물의 그나물의 갑자기 그게 거기서 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나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좋아할 만한 사람은 없다는 그건 맞아. 전제 하에 내가 막 너무 막 애달아하고 이런 게 싫은 거야. 그치. 난 역시. 그러면서 정말 상처받았던 적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어떤 시점 이후로부터는 짝사랑이나 뭐 혼자 기대하고 이런 건 안 했는데 난 오히려 어디서 기대를 하냐면 내가 이제 석사를 할 때 교수님한테 이제 기대를 하는 거야. 또 다른 형태구나.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이제 응애님도 선생님이시라고 하니까 조금 내가 더 이입이 되는 게 그렇네. 내가 10대 때 또 이제 우리 댕근이하고 나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남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아. 되게 특수했어. 네? 되게 특수해. 그러니까 여고잖아. 남자 선생님이 그냥 남자 선생님이 아니라 20대 남자 선생님들이 진짜 같이였어. 짝이 맞췄어. 일부러 나 그거 교장쌤 일부러 그런 거. 교장쌤 일부러 하신 것 같아. 근데 그때 되게 나랑 코드가 잘 맞고 내가 당시에 되게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거를 잘 알아준 선생님이 있었거든. 근데 그럴 때 자꾸 기대를 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때도 내가 정신 차리려고 했던 게 사실 이 선생님과 로맨스는 말도 안 되잖아. 그치. 학생과. 철컹철컹. 근데 그러면 선생님과 제자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좀 좋은 관계가 될까 이런 고민을 의식적으로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근데 또 남자생 여자생이랑 다 떠나서 내 석사 때 교수님은 여성분이거든. 근데 그분한테도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면 알아주길 바라는 기대를 하게 되잖아. 맞아. 근데 그 간극이 항상 느껴질 때마다 마음이 심란해지고 좀 섭섭해지고. 근데 또 말 한마디에 또 마음 풀리기도 그래. 하고. 어쨌든 이 기대
바라는 거 이게 참 잔인하고 힘든 일인 건 맞는 것 같다. 그렇네. 맞아. 이게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그래. 이게 상호간에 똑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또 선생님이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뭐 학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마음이 신경 쓰일 것 같아. 근데 뭔가 나는 그거를 기대를 조율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보다 보니까 내가 했던 것 같은데 자꾸 상황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이 선생님이 처한 위치는 뭐지? 이 대상이 처한 위치는 뭐지? 이 사람은 무슨 기분을 느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과 장기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뭔가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다. 뭔가 응애님도 지금 선생님에 대한 소중함이나 감정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신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이성적인 사랑과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건 한 끗 차이라 생각을 해서 뭐 순간적으로 뭐 이 선생님이 이성이신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감정도 들 수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 뭔가 장기적으로 좀 관점을 바라보고 좋은 관계를 길게 유지하려는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는 거. 근데 그 표현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상황을 본다는 게 선생님이 처한 상황도 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상대를 정말로 대상화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했다는 거잖아. 이게 정말 좋은 방법 같은데. 그래서 아마 여기 보시면 좀 응애님이 보내주신 거에 이 선생님이 이제 가끔 너무 피곤하셔가지고 뭐 대화에 반응도 잘 안 해주시고 이렇다고 하는데 내가 추측하건대 이제 복지관에서 일하시는 선생님이라면 굉장히 몸도 많이 쓰실 거고 되게 피곤하신 분들이 되게 피곤하실 것 에너지 같아. 많이 쓰시니까. 그래서 그 피곤한 모습만 보면 되게 섭섭할 수 있지만 이 선생님이 이렇게 지내시니까 피곤한데 그 와중에도 내 말에 잘 반응해 주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덜 섭섭하잖아. 그렇네. 그래서 아마 선생님도 나름대로 응애님한테 최선을 다해서 애정을 주고 계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 맞아. 등신은 어때? 나도 뭐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이런 경험이 있어. 대학교 때 진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있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오늘 갑자기 정말 남자친구가 생긴 거야. 그러더니 둘만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그 남자친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러더니 뭔가 좀 점점 멀어졌어. 근데 그게 처음에 너무 서운하고 너무 충격적이었다? 왜냐면 마치 내가 친구를 뺏긴 느낌인 거야. 그치. 되게 웃긴 표현인데 저놈이 내 친구를 뺏어갔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참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마음이 같아도 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또 간극이 벌어지기도 하고. 맞아. 근데 이런 어떻게 보면 아픔? 어떻게 보면 이런 또 상실감이 있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냥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 마음의 이런 간극이나 이런 게 항상 같지가 않고 상황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어쩌면 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간극과 상황과 우리의 관계와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는 게 좀 더 건강하구나. 뭐 예를 들면 반대로 생각하면 남사친인 친구도 둘 다 솔로일 때 엄청 친했어. 예를 들어서 잘 맞아서. 근데 상대방이 예를 들면 여자친구가 챙겼어. 근데 내가 계속 얘랑 이전처럼 지낼 수는 없잖아. 없지. 나는 그거 되게 중요시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그 상대방한테 굉장한 예의라고 생각해. 개인적으로는. 내가 먼저 알아서 조심해줘야 되고 친구지만 어느 정도의 간극을 둬야 된다는 거를 확실히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맞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친구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지만 이 사람과 그 커플 사이에서 더 이상 어떤 이슈가 없도록 나도 어쨌든 친구로서 조력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배려한 거긴 해. 맞아. 그리고 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시간에 따라 엄청 이 간극이 되게 달라지잖아. 왜냐면 어떤 사람이 뭐 예를 들면 뭐 취업 준비 때문에 잠깐 잠수를 타는 걸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잠깐 멀어졌다가 또 직장 이제 좀 다시 친해지고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게 흐름이란 게 또 있는 것 같기도 해. 맞아. 근데 난 댕실이 얘기 듣다 보니까 확실히 나는 그 상실을 필요한 상실이라고도 보는 게 좀 나를 알게 되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도 친구 얘기를 하니 갑자기 막 떠올랐던 기억들이 있는데 저는 원래 굉장한 워커홀릭으로 20대 내내 살았기 때문에 카페를 가면 나는 보통 일을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친구랑 수다 떨러 간다기보다는 같이 일을 하는 그런 관계를 되게 좋아했어. 근데 이제 대학원에 와서도 친해지는 친구들이 있는데 내가 약간 같이 그걸 카페에 가서 뭔가를 하지 못한다는 거 약간 섭섭함을 느끼더라고. 근데 그게 나한테는 기대치가 친한 사람은 이런 거다. 이런 공식이 되게 박혀가지고 그렇게 살아왔고 심지어 나는 애인과 데이트할 때도 카페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공부를 하거든. 아 진짜? 그게 신기하네. 그게 나에 대한 그치. 기본값이다 보니까 댕강의 그냥 기본 그치. 설정값. 근데 난 그거를 뭐 잊고 살고 있다가 새로운 집단에 들어가서 친구들을 만나니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지.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한테도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또 실망을 했네. 이런 것도 좀 느꼈던 것 같거든. 그 다시 한번 나를 알게 된 거지. 아 나는 그렇네. 이거를 내가 당연하게 모두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이거를 같이 즐겨하는 사람을 찾으면 찾았지. 이걸 다 기대할 수는 없겠구나. 맞아. 친함이란 것도 정말 개인마다 다른 것 같아. 이걸 했을 때 친하고 이걸 안 했을 때 친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맞아. 개개인마다 다른데 어쩌면 응애님이랑 선생님 그 두 분도 자기가 친했을 때 오히려 말이 없은 걸 수도 있잖아. 친하면 그럴 말이 수도 없는 있지. 사람도 있고 친하면 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이런 식으로 되게 작지만 기준들이 되게 다를 수 있겠다. 그 침묵이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침묵이 편하다는 사람도 그치. 있거든. 오히려 친한 친구끼리 그냥 말 안 하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게. 사람마다 기준도 다르고 상황도 바뀌고 상황도 다르고 그렇네. 근데 조금 추측하기로는 모르겠어. 내가 선생님의 입장이라면 너무 친해지는 거는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을 환경인 것 같아. 그렇네. 그러니까 응애님의 그게 어떤 이슈가 아니라 선생님의 지금 상황과 어떤 위치적인 것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댕강이도 경험하겠지만 상담할 때 내담자분이 찾아오더라도 그분이 아무리 뭐 좋고 신경 쓰이고 정말 뭐 잘해주고 싶어도 어느 정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사실 건강한 거잖아. 그것도. 그래서 댕강의 이야기도 조금 궁금하긴 해. 그치, 나도 완전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응애님이 선생님한테 애정을 느꼈다는 건 선생님이 되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분인 것 같거든. 그리고 나는 그게 되게 응애님이 이런 분을 만난 거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응애님이 어쨌든 뭔가 마음에 심적인 충족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도 응애님을 분명히 소중히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게 반드시 친밀감으로 이어지진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소중한 마음과 친밀감의 척도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예컨대 나는 이제 상담사로 일을 하면 이제 내담자분들이 오시고 종결을 하잖아. 내가 항상 마지막에 하는 말이 우리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못 볼 수도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제가 땡땡님과 이렇게 이별하는 게 끝이 아니라 가끔 길 걷다가 땡땡님 생각나면 진짜 이 세상 누구보다 힘껏 땡땡님을 응원해 줄 것 같다. 그리고 저도 종결을 하면 저도 슬프다. 땡땡님 보고 싶을 때 있을 텐데 제가 못 본다는 건 슬픈 일인데 근데 저도 그런 믿음이 있다. 땡땡님이 언젠간 제 생각이 나면 뭐 지구 반대편에 있더라도 되게 나를 위해서 힘껏 응원해 주실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이제 보통 종결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실까 선생님도? 아마 응애님을 되게 애정하고 응원하고 그럴 수는 있지만 이게 어쨌든 업무라는 상황도 묶여 있고 그럼. 본인의 커리어인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 응애님이 원하신 어떤 되게 더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는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 말이 곧 응애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건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아끼는 거라는 거. 오히려 더 명료하고 오래오래 보려면 그 정도 거리감은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맞아. 그렇네. 사실 우리가 지난 사연에서 뭐 직장 동료인데 여행 가능? 이런 1박 2일 사연을 가능? 보내주신 응애님도 계셨잖아. 그것도 갑자기 생각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각자 서로를 사랑하지만 예를 들면 어디까지가 선이고 이런 것도 엄청 다르고 오히려 위하기 때문에 오래 가고 싶기 때문에 절제하는 경우도 있고 상담사 내담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그러니까. 같고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상황과 위치와 그런 것들이 얽히면서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다시 이해하면서 더 친해질 수도 있을 것 맞아. 같아. 그래서 사실 나는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 중에 뭐가 있냐고 물으면 되게 친밀한 친구 말고도 잘 아는 사람,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이런 편을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치. 이 선생님은 아마 응애님한테 그런 좋은 편, 내 편 한 명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응애님도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꼭 굉장히 친밀하지 않더라도 되게 든든한 사람들을 많이 갖고 계신 좀 풍요로운 삶이 될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정말 뭐 24시간 내내 막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뭐랄까 정말 친밀한 시간을 가지신 분도 생기겠지만 앞으로 그것 이외에도 그냥 내 편, 내 같이 서로를 응원해줄 수 있는 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응애 반으로서 하고 싶은 그 그치. 컨셉, 그거를 같이 해줄 수 있는 한 네트워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생기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정말로 찐친이어야 돼. 이거는 오히려 부담감이 생기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거 유지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닐 것 맞아. 같은데. 그거 어려워. 그리고 끝으로 나는 뭔가 응애님한테 한마디를 하자면 응애님이 그런 애정을 받으셨다면 응애님도 이제 되돌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저 선생님 마음은 어떨까 좀 이런 걸 생각해 보시면
좀 마음이 울렁울렁거리고 복잡한 것들이 많이 가라앉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 선생님도 나한테 되게 잘 해주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선생님도 되게 많이 피곤하실 수 있는 와중에 나를 또 챙겨주시고 그런 게 이게 우리 되게 좋은 관계구나라고 조금 느끼시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드네. 너무 좋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했던 얘기들이 응애님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응애님 앞으로의 인간관계가 되게 잘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연을 쓰시면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마음도 솔직하게 표현을 하신 거잖아. 맞아. 거기서부터가 자기만의 인간관계의 기준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 이해를 할 수 있는 시작점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앞으로 인간관계가 기대되는 상황인 맞아. 거고 향후에 또 우리 사연과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또 선생님 혹은 다른 분과의 관계가 어땠는지도 좀 듣고 싶긴 하다. 맞아. 이렇게 또 누군가를 좋아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시는 맞아. 응애님이시니까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지금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한적이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되면은 또 이런 아름다운 관계들 또 여러 뭐 친구이든 뭐 연인이 될 수도 있든 뭐 부부가 관계가 될 수 있든 뭐 여러 가지로 또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실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마음이 뜨끈하신 분인 것 같아. 떡건. 좋아요. 뜨끈뜨끈합니다. 그러면 오늘 응애 마을 9호를 매치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요? 좋아요.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나 응애는 귀엽기 때문에 존재만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오늘도 참 잘했어요. 안녕.